안녕하십니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포도 담당자 김태현입니다. 올해는 긴 장마철과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농사 짓기가 매우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장마철 이후에 주로 우리 포장에서 많이 발생했던 증상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소 및 엽소 증상입니다. 증상은 오래된 잎, 과실, 그리고 비 오는 동안 연약하게 도장되었던 신초 부분들이 장마철이 끝나고 높은 고온과 강한 햇살이 오면 끝이 마르거나 타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긴 장마 기간 동안 많은 물들이 토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난 후 높은 고온과 강한 햇살이 비치게 되면 포도나무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뿜어내야 되는데 이때 뿌리 활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 늘어나는 증상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잎들이 타게 되는데 주로 오래된 잎들, 하이엽부터 발생을 시작하고 증상이 심해질수록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대책으로는 긴 장마철이 끝나고 배수로 정비 등 그리고 노지 비아림 같은 경우에는 토양 멀칭을 제거해서 토양 안에 있는 물을 빨리 빼내고 빨리 건조시켜서 뿌리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때 잎이 탄다고 하여서 관수를 하거나 또는 뿌리 활력을 돋우기 위해서 영양제를 관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토양 확인 없이 들어갔을 경우에 혹시나 물이 많았을 경우에는 또 물이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이 증상들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양 확인 후에 관수 또는 관주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대형 연동하우스의 경우에는 건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양 확인 후에 건조가 확인된다면 관수하여서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잎이 피해를 받은 만큼 과실을 제거해 주셔야지 남은 과실 성숙에 유리하게 됩니다. 즉 잎이 30%가량 타서 피해를 받았다면 달린 과일도 30%가량은 제거를 해서 해야만이 이제 남은 잎이 그 남은 과일들을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녹음병 및 탄저병 발생입니다. 긴 장마철 이후에 우리는 녹음병 및 탄저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탄저병은 과실에 피해를 주다 보니 매우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방제 시기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탄저병은 과일이 생기는 시점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이 당시 기온이 25도에서 30도 따뜻하고 그리고 습도가 높을 경우에 발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된 포도알에서 성숙되는 시점부터 포자들이 다른 포도알로 감염되는데 이때 올해처럼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그 감염이 더욱더 심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은 포도알이 감염되었을 당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오르고 성숙되는 시점부터 잇문무늬 그리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마르거나 부패되거나 미라가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포자는 포도의 큐티클층을 뚫고 들어가서 포도알 안에서 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병이 발생된 이후에 약제 방제를 통해서 잡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저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꽃이 피는 개화기 전후 그리고 과실이 생성되는 수정 전후로 해서 약제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마철이 오기 전후로 해서 사전에 방제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피해 과실은 신속하게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성숙 시기를 고려한 약제 살포를 통해서 병 진전을 늦춰 주어야만 그래도 그 탄저병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샤인머스켓 꼭지 마름 현상입니다. 증상은 이제 꽃 과경 부위가 담갈색으로 변하고 그 부위가 말라 들어가서 양수분 이동에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과실이 물러지고 심해지면 탈립 또는 미라가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 꼭지 마름 증상은 이제 생리적 원인으로도 볼 수 있고 병에 의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의견은 아직 분분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런 시료들을 이제 김천시에서 도기술원으로 시료를 보내보기도 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기술원에 의뢰를 해본 결과 따로 병이 발견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포장을 살펴보면 밭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세력이 떨어지는 나무들에서 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착과량이 많은 농가들에게서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착과량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인 것인데, 나무 세력에 비해서 많이 닳았을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꼭지 마름 증상은 이번 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서 발생되어 왔지만, 이번 년에는 특히 긴 장마철로 인해서 과습에 의해서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무 세력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올해 유독 피해가 더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켓의 꼭지 마름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곳들은 즉 착과량이 많은 농가, 즉 과다 착과를 한 농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부의 뿌리가 지상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기 조절 작용에 의해서 생리적 낙가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번에 발생한 나무는 내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내년도 착과량 등을 조정해서 나무 세력을 올려주고, 고토가 부족해지면 이런 증상들, 꼭지 마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육기 전반적으로 고토가 부족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숙기 지연입니다. 7월에서 8월 긴 장마철로 인해서 일조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40시간가량, 8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0에서 30시간가량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숙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확 시기가 있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좀 더 두셨다가 충분히 성숙을 시킬 시간을 주고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저품질 포도의 출하는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는 일이고, 고품질 포도의 출하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자면, 수확을 했다고 해서 농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확 후에는 양분 축적기로서 내년도의 저장 양분을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잎들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토양 안에 현재 많은 비료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사 비료로 영양제를 관주하실 필요는 없고, 나무 수세를 보고 질속기 있는 것들을 연면살포 하시거나 아니면 좀 세력을 잡을 수 있는 비료들을 연면살포 하시는 걸로 해서 잎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초들이 계속 뻗어 나오는데 힘들겠지만 밭에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그 나가는 부초들을 잡아 주셔야지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저장양분 축적이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 겨울철 동해에 취약해지고, 그리고 발화의 균일도,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과실의 비대에도 저장양분이 관련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수확 후에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4편의 영상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1편은 포도 송이 관리, 2편은 유목기 신초 관리, 3편은 우리의 토양 수분 관리, 4편은 주요 발생 증상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내년도에 농사를 지으실 때 조금이나마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기술센터 포도 담당자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